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의 정석 이동우입니다. 오늘 다이아몬드 재테크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3편입니다. 오늘 정리편으로 소비하고 공급 한꺼번에 말씀드릴 거고요.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물론 우선 전제 조건은 지난 1, 2편은 옛날 얘기와 현재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뇌피셜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 그리고 현재 외국에서의 저한테 주는 자료, 정보를 가지고 저의 전망치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맞지 않을까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다이아몬드 소비국가에서 1등은 어디일까요? 미국입니다. 2차 세계전 이후로부터는 미국 경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었기 때문에 1위였습니다. 2008년도 기준으로 1위가 미국, 2위가 일본, 3위가 중국, 그리고 기타 국가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인데요. 2008년도 이 3위로 들어선 이후로 2009년도부터 꾸준히 세계 소비국가, 다이아몬드 소비국가 2위는 중국입니다. 요즘은 G2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올라선 것이 당연한데 예전에는 신흥 소비국가로 들어선 거였고요. 다이아몬드 소비를 그렇게 많이 할까 싶은 나라였는데 없는 소비가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건 이후로 미국 경기 소비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10년간 전 세계 소비량의 1등인 미국의 소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다이아몬드 가격도 떨어지게 된 건데 변곡점이 생긴 거죠. 다시 올랐은 겁니다. 물론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런 이유가 리먼 브라더스라는 큰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올라설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리먼 브라더스 같이 금융위기랑 지금 팬데믹인 그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돈이 없는 금융위기랑 소비를 하고 싶은데 못 움직이는 위기랑은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예전 소비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작년하고 올해 조금 반등을 했는데 왜 조금 반등을 하고 더 올라갈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느냐? 제 판단컨대 2020년, 2021년, 2022년이 됐을 경우엔 다시 예전 2008년도나 2009년도의 시세로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우선 2019년도도 사실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 초에 코로나 부분도 안 좋지만 2019년도도 두 가지가 큰 문제였는데 미국,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문제였었고요. 가장 큰 문제는 홍콩이었습니다. 무역 분쟁이 컸었고 그로 인해서 소비 심리도 약간 위축돼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 소비가 조금 위축된다 이런 얘기 많았고요. 심지어 홍콩에서 시위가 많이 되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류의 대부분이 홍콩이 잠겨지는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한 걸 포함하면 작년 다이아몬드 소비량이 중국이 준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2016년 이후로 다시 꺾어 올라가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좀 더 많이 올랐게 되겠죠. 참고로 2019년도에 드비어스 같은 경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다이아몬드 생산량을 26%를 줄였습니다. 공급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고 있어요. 소비만 조금 더 올라선다면 당연히 다이아몬드 가격은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라설까요? 일예로 2010년도 라파포트에 보시면 5캐럿 사이즈 디칼라의 IF 등급이 14만 4천 불입니다. 이 14만 4천 불 곱하기 5를 해야 되거든요. 2018년도 6월 기준으로 13만 불이 되어 있습니다. 14,000불이거든요.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7만 불 차이 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대략 한 8천만 원이 좀 넘겠죠. 이 정도가 떨어진 겁니다. 이것이 실은 다시 올라서는 게 정상이에요. 실제로 소비가 그러니까 2008년도 이전까지 호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올라선다면 당연히 그와 준한 정도의 판매 가격으로 올라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소비가 어려워 판매량이 적고 그로 인해서 다이아몬드 시세가 계속 떨어질 것이다. 물론 가능한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시장에서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지표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매번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의 상태를 보고서 느끼는 감이 있거든요. 그 감을 보면 워낙 공급량이 없어서 보내줄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다이아몬드를 달라고 하는 곳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소비가 줄지 않고 어느 정도는 유지되는데 공급량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은 원석을 생산해서 못해서 그렇지 원석 생산만 돌아선다면 다이아몬드 공급은 아마 늘 것이고 한번 올라선 다이아몬드들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계속 상승 곡선을 유지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극단적으로 디칼라의 IF인 5캐럿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외 등급들 이랑 캐럿 사이즈들도 대부분 다 줄어서 낮아져 있거든요. 그것이 다시 올라설 가능성은 더 떨어질 거에 비해선 조금 더 높은 프로테이지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테크로 다이아몬드 좋습니다, 나쁩니다를 말씀드리는 건 물론 소비자 이 시청하시는 분들의 판단이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유지된다는 건 등급과 캐럿이 유지된다는 전제 조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캐럿 2칼라의 SI1의 트리플 엑설런트 다이아몬드를 갖고 계시잖아요. 20년 후에도 1캐럿 2칼라의 SI1의 트리플 엑설런트 다이아몬드 그대로 나옵니다. 순금이 함량이 녹이 슬어서 24K가 23K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과 동일하게 다이아몬드도 그 가치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랩 다이아몬드라든지 드비어스에서 생산되는 양, 알로사와의 관계 등등 사실 조금 더 내용이 디테일하게 많은데 그런 얘기까지 다 들어가면 뭐 이건 무슨 다이아몬드 경제정보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감안해서 가장 포인트 있는 것만 찝어서 이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속편으로 차편으로 제가 한 편을 더 만든다면 랩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아마 다음 편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3편에 걸쳐서 다이아몬드 시세에 대해서 안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준비해서 안내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